자, 이번 시간에는요, 객체 리터럴에 의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이나 자바와 같은 클래스 기반의 객체 지향 언어는요, 클래스를 사전에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클래스 기반의 객체 지향 언어에 대해서 생소한 분이 있으실 텐데, 자바스크립트는 클래스 기반의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니고 프로토타입 기반의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합니다. 자, 클래스 기반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객체 지향 언어들, 즉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는 것들은 클래스 기반의 객체 지향 언어인데요. 이 클래스 기반의 객체 지향 언어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사전에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즉 먼저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객체를 생성하고 싶은 시점에 new 연산자와 함께 생성자라고 하는 것을 호출합니다.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는데 이때 만들어진 객체를 인스턴스라 부릅니다. 자, 이 인스턴스란 용어는 클래스에 의해서 생성되어서 메모리에 실제로 저장된 실체를 얘기합니다. 자, 왜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냐면 클래스도 객체이고 클래스가 생성해낸 인스턴스도 객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클래스와 인스턴스를 구분해 부른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인스턴스라 하는 것은 클래스 또는 다른 방식에 의해서 생성해내서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진 객체, 즉 그 실체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클래스만을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는 클래스 기반 객체 지향 언어와는 달리 객체 생성 방식이 다양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울 객체 리터럴도 객체를 생성하는 방식이고, 오브젝트 생성자 함수라는 것으로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만들어낸 객체를 생성하는 함수, 생성자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크리에이트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ES6에서 새롭게 도입이 되었는데 클래스 기반 언어의 클래스를 흉내낸 유사한 그 클래스라는 문법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인스턴스, 즉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바스크립트는 일반적인 이 클래스 기반 언어와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이 클래스 기반 언어와 우리 자바스크립트가 다른 것이, 자바스크립트는 클래스 기반이 아니고 프로토타입 기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객체 생성 방식도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게 많습니다. 자, 이 다양한 객체 생성 방식을 한꺼번에 배울 수는 없으니까 먼저 객체 리터럴, 가장 단순하고 가장 명확한 객체를 생성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방식을 통해서 객체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나머지 방법들에 대해서는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리터럴은요, 말 그대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리터럴 표기법을 말합니다. 우리 그 리터럴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리터럴이라는 것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약속된 기호 등을 사용을 해서 값을 생성하는 표기법이라 했습니다. 리터럴이란. 따라서 객체 리터럴이라 하는 것은 객체를 생성하는 표기법을 얘기하죠. 객체 리터럴은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중괄호로 열고 닫아줍니다. 그래서 이 중괄호 안에는 무엇이 오냐면 프로퍼티들이 오는 것이죠. 자, 0개 이상이기 때문에 프로퍼티가 없을 수도 있고 1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객체 리터럴은 언제 해석이 되어지냐면 이 변수에
지금 이 person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에 이 할당 연산자에 의해서 할당이 되어지는 시점에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의해서 이 리터럴이 객체 리터럴이 해석되어져서 객체라는 실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실체의 참조가 이 person이란 식별자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 객체 리터럴을 살펴보면 두 개의 프로퍼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퍼티는 name이란 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값은 문자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와 값으로 이루어진 구성된 이것을 프로퍼티라 부른다 했습니다. 프로퍼티가 여러 개일 때에는 이렇게 쉼표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당이 되어지는 시점에 이 객체 리터럴이 평가가 되겠죠. 평가가 되어서 객체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이 person이라는 식별자를 타입 of로 연산해 보면 오브젝트라고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콘솔 로그로 찍어 보시면 이렇게 name이라는 프로퍼티에 le라는 문자열 그리고 say hello에는 함수, 요 f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축약해서 함수가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콘솔 로그가 출력이 됩니다. 우리가 객체 리터럴은 중괄호 내에 0개 이상의 프로퍼티를 정의한다 했으므로 0개 즉 프로퍼티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프로퍼티를 정의하지 않으면 자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가 없는 즉 프로퍼티가 정의되지 않은 이러한 객체를 빈 객체라고 부릅니다. 빈 객체도 프로퍼티가 없을 뿐 객체이기 때문에 타입 of로 연산해 보면 오브젝트라고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 자, 이 객체 리터럴의 이 중괄호는 코드 블록이 아닙니다. 우리 제어문을 살펴볼 때 코드 블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코드 블록은 여러 개의 문들을 한꺼번에 실행하기 위해 그룹화해 놓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드 블록에는 코드 블록이 끝나는 곳에는 세미콜론을 붙여주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형태는 똑같으나 객체 리터럴의 이 중괄호는 코드 블록의 의미는 아닙니다. 즉 객체 리터럴의 표기법 중에 하나일 뿐 코드 블록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세미콜론을 붙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것이 코드 블록이라면 세미콜론을 붙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코드 블록이 아니고 하나의 값을 생성하는 표기법이기 때문에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객체 리터럴은 값과 동치라는 개념이죠. 즉 표현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값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문의 끝이라는 의미에서 세미콜론을 이런 식으로 붙여줍니다. 아까 우리 클래스 기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클래스 기반 객체 지향 언어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클래스라는 것을 먼저 정의해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클래스를 먼저 정의해 두고 그리고 객체를 생성할 때 new 연산자와 함께 생성자라는 것을 호출해 주어야 합니다. 즉 이런 단계가 필요한데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리터럴은 그런 준비 단계 여러 개 단계가 필요 없이 그냥 원식 값을 생성하듯 예를 들어서 숫자 리터럴 가지고 숫자 값을 생성하거나 문자의 리터럴을 가지고 문자열을 생성하는 것처럼 객체를 생성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타 언어에 비교해서 클래스 기반 타 언어에 비교해서 굉장히 유연하고 객체를 생성하는 방식이 굉장히 유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함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클래스 기반 언어보다 더 편리한, 더 유연하고 강력한 방법이죠. 그리고 클래스 기반 언어의 경우에는 일단 인스턴스, 즉 객체를 한번 생성한 이후에는 프로퍼티를 추가한다든지 뭐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클래스에 의해서 미리 정해둔 그대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객체 리터럴은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 객체 리터럴을 사용을 해서 객체를 생성하면 다른 방식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일단 객체가 생성된 이후라 하더라도 프로퍼티를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연하다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방식을 프로퍼티의 동적 추가라고 부르는데 객체를 생성한 이후에 프로퍼티를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방식은 다른 클래스 기반 언어에 비해서 굉장히 유연한 그리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 객체 리터럴 이외에 여러 가지 객체 생성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방식들은 이름은 다릅니다만 다 함수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ES6에서 새롭게 도입된 클래스도 사실은 함수입니다. 자, 이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함수를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수를 살펴보고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